어떻게 관리하는지, 받는 당시의 품질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업 그 공급업체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 게 품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고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구매가 뭔가를 생산을 합니다. 그 구매가 어떤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고가 생길 동안에 생산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재고거든요. 근데 그 재고량이 사실은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못 팔면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어느 수준에 가져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구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고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리드 타임입니다. 발주를 주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재고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시켜서 오늘 바로 들어온다. 이러면 재고량이 대단히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을 어떻게 관리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구매가 일을 하면서 이제 기업의 그 디지털 시스템 환경이 대단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가 이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구매를 발주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의 모든 그 구매 프로세스가 대체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ERP가 있을 거고요. 구매 업무에 특화된 e-프로큐어먼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e-프로큐어먼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기업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이 있게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속한 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SRM은 기업에서 굉장히 발달한 부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업부서예요. 영업과 마케팅. 그쪽에서 이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이제 시스템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이 CRM이에요. 그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똑같죠. 구매 환경에서 보면 공급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라는 게 SRM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의 구매관리 기본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도 이제 구매관리 기본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ISM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이제 네이버에 이제 구매 전문가 카페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이 됐거든요. 그, 그 네이버 구매 전문가 카페에서도 뭐 자격 과정이라든지 또는 구매 직무 과정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료로 운영하는 것 중에 구매 관리 기본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구매 프로세스의 이해, 카테고리 관리, 타 부서와 구매 연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제 구매 프로세스는 이제 구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오더를 받았을 때 구매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공급사를 찾고 평가하고 선정해서 발주를 내고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받아서 체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물건을 찾는 소싱 프로세스까지가 연결된 내용들, 그리고 전략적 소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시켜 드리는 구매 프로세스의 이해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한 10,000개 돼요. 이 10,000개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똑같은 리소스를 넣어가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관심을 둬야 되는 자재들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좀 루틴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재들을 좀 나눠보는 거죠. 그런 나눠보는 게 카테고리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카테고리 관리고요. 제가 구매관리 비대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6개 모듈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타 부서와 구매 연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 부서하고 생산 부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죠. 설비 및 서비스 구매라는 게 있어요. 구매가 반드시 원자재라든지 뭐 이렇게 부품, 뭐 MRO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구매의 역할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는 설비를 구매할 때는 굉장히 독특한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설비 구매와 서비스 구매는 약간은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구매관리 기본에서 다루기에는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 관리와 관련된 또는 구매 공급 관리와 관련된 이제 책들이 이제 찾아보면 몇 개 있어요. 대체로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팔리는 책이라고 하면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런 구매관리 기본, 이건 2009년도 판이지만 2018년도 판도 있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뭐 어떤 기업은 이제 구매 관련된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평소에 일하면서 보라고 책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때 책이 이 최종욱 교수의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경북대 교수님이 쓰신 구매관리 기본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절판됐어요. 이게 막 계속 이어져서 발매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사서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이 약간은 좀 오래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구매 관리가 이제 경영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구매 관리는 생산 관리하고 약간은 좀 그 레벨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생산 관리 중심으로 보고 생산 관리의 하부 개념으로 구매 관리를 보는데, 지금 트렌드는 어떠냐면 오히려 구매 관리가 생산 관리를 넘어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한 가지 트렌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식품 구매 관리라는 책이 한국어판이 있고요. 그 정도가 한국에 있는 구매 관리 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구매 관리 책이 그보다 좀 많아요. 네. 네, 그 중에 전 세계 이제 영어로 된 책 중에 설비 구매 관리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라는 책도 하나 있어요. 까만 책인데, 이게 서비스 프로큐어먼트라고 해서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건설과 그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서비스 구매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구매 공급 관리 책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설명하는, 제가 이제까지 찾아본 걸로는 그 책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설비 구매 관리도 똑같아요. 설비 구매 관리도 전 세계에 책이 하나 있어요. 어, 네, 예,
CAPEX Equipment Procurement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도 전 세계의 설비 구매 관리를 타이틀로 만들어낸 책으로는 딱 하나 있는 책입니다. 참고, 혹시 지금 구매 관리 기본을 듣고 계신 분이 설비 구매 관리와 또 서비스 프로큐어먼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책은 이제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까만 책이 서비스 구매 관리고요. 파란색이었나? 파란색이었던 게 그 설비 구매 관리입니다. 뭐 이퀴먼트 프로큐어먼트 이렇게 찾지 마세요. 캐피탈 EX라고 해서 그 자산으로 등록되는 설비는 자산으로 등록되잖아요. 자산으로 등록되는 설비의 구매라는 그 제목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는 작은 설비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매관리 기본과 관련된 제가 지금 진행하는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하는 구매 공급관리 기본 외에 유료로 지금 이것도 유료긴 합니다. 유료긴 한데 여기서는 좀 비싸요. 보통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구매관리 기본은 3일 동안 진행되고요. 3일 동안 진행되는데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되는 거는 2일 동안 진행되고요. 한 4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ISM 코리아나 네이버 구매 전문가 카페에서 진행하는 거는 대충 한 2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한 번에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 하고요. 그렇게 2번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한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요 정도로 그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혹시 유료 강좌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진행하는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뭔가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약간 애드립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한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약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형태,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던지는 거죠. 구매는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 이쪽 지금 보시면 저는 책을 몇 권 샀어요. 몇 권 산 거 중에 하나는 그냥 뜯어가지고 스캔을 하고 나머지는 그 책을 보고 있거든요. 책을 제 기억으로는 그 2018년도판 구매관리 책은 한 8권인가 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6권은 선물로 다른 분 드리고 지금 2권만 남았고요. 한 권은 그냥 책인 형태로 남아있고 하나는 그냥 스캔해서 쓰려고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매관리란 무엇인가가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저도 해본 거예요. 구매관리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구매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예로 이제 구매 위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최종 교수께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잠깐 이쪽으로 옮기고. 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재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구매가 그 재료가 들어오는 것과 생산을 하는
그 생산을 연결해주는